안녕하세요. 2025년 정신여중 1학년 내신 대비반을 맡은 전혜윤 강사입니다. 올해 그 정신여중 내신을 맡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정신여중의 작년까지의 내신 트렌드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25년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신여중 내신반 소개 그 목차입니다. 24년, 23년 뭐 여태까지 출제 경향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5년에는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교재, 시험 특징, 그 다음에 영역별 고득점 전략, 마지막으로 KNS만의 내신 프로그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왜 내신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그 학부모님 또는 이제 학생들은 지금 내신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굳이 내가 왜 꼭 들어야 될까라고 망설이는 분도 계실 건데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이 내신을 꼭 수업을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교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즉 이제 2학년부터 좀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2학년부터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죠. 그러면 2학년 전에 1학년은 그 내신의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1학년 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본인의 장단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2학년 가서 정말 본인의 발전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신을 거치면서 본인의 단점을 파악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과서를 보면 학생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쉬워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로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갈 때 100점이 많이 없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신을 거치면서 본인이 틀린 문제, 한 문제라도 내가 이걸 틀렸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정말로 그 부분을 단점으로 생각을 하고 왜 그런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완을 함으로써 그 다음 시험에서 좋은 점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실전 경험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학습 태도도 달라집니다. 내신반 한 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 준비하는 그 외의 시간에서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실전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변하게 되고요. 또한 중학생이 그냥 중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그 좀 달라지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24년 그 정신여중 그 출제 경향인데요. 제가 그 2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 대부분의 학교가 독해 49%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를 합니다. 그건 맞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지하는 거는 어떤 건지 아실까요? 네, 두 번째 제일 많이 차지하는 그 유형은 어법입니다. 그런데 정신여중은 다르죠. 여기 파란색 보시면 어휘가 32%로 꽤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5년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예상을 해본다면 난이도는 중 또는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린다 싶으면 중상으로 나올 거고요. 독해는 내용 일치 불일치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재구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정말 독해력을 기르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휘는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법은 개념 기반의 설명에서 꼼꼼히 체크를 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작은 이 학교도 이제 모두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식 영작을 물어보겠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어렵게 낸다라고 보았을 때 응용을 해서 글자 수라든지 어법의 조금 구성을 달리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3년에서 항상 24년이 조금씩 어려워졌고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즉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각 조금씩 소폭 상승을 하면서 난이도가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경우의 수를 모두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정신여중 교재는 25년 교과서 개정된 거고요. 동아 이병민이고 학교에서 나온 프린트를 가지고 제가 또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된 자료를 줄 예정입니다.
정신여중의 시험 특징, 그 첫 번째로 그 독해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일치, 불일치 유형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문의 재구성을 했습니다. 24년 기말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지문이 있다면 이 부분만 열심히 공부를 했다. 아, 그럼 무슨 뜻인지 알고?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면 추가적으로 작년에 들어갔던 거는 이 본문을 연극 대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씬을 한 대본을 한 5개로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왼쪽을 읽고 이 대본이랑 일치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새로운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구성을 했었을 때도 학생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독해력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학생들이 평소에도 어떻게 그러면 독해력을 상승을 시켜야 되는지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겠죠. 그다음에 어휘입니다. 어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휘 영영풀이에 있는 전치사까지 포함을 해서 영영풀이를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어휘의 쓰임이 정확히 들어갔는지인데요. 제가 그 정신여중에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보통 다른 학교도 뭐 여기 21번 영영풀이 해당하는 거 윗글에 없는 거를 물어본다든지 빈칸에 들어갈 영영풀이 중에서 이 전치사가 없는 거든지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데요. 정신여중은 작년에 중간고사 낸 문제 중에 보면 글을 읽고 아래 세 질문에 답을 할 때에 나올 수 없는 단어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글도 읽어야 되고요. 이 질문도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답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단어에 관련된 단어가 지금 들어갔는지 아닌지도 물어보는 굉장히 꼼꼼하게 3단계에 걸쳐서 어휘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보시면 영문 설명에서 들어갈 수 없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영풀이를 보고 나는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안 되고 정말 꼼꼼히 하나씩 여기에는 그러면 뭐 above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구나. 여기는 as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꼼꼼히 하나씩 봐야 돼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법입니다. 어법은 그 어휘보다는 비중이 좀 적지만 그래도 이 학교는 굉장히 꼼꼼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y dad cooks dinner when he comes home early 라고 해서 동사의 수일치를 시켰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또는 시제일치를 시켰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24년 중간의 문제였고요. 24년도 기말 보시면 I already watered the plants so I don't have to water them인데 haven't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부정형을 만들 때 틀리게 냈죠. 즉 뭐냐 어법에서는요 전체적인 그 개념을 꼼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단어 단위별로 수일치를 시켰는지 태일치를 시켰는지 시제일치를 시켰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것이 이 학교에서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영작 또한 그 어법이랑 비슷하게 되는데요. 어법에 맞게 객관식으로 영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객관식 영작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전에서 준비를 할 때는 다 주관식으로 써보도록 준비를 해야 그 정답률이 높겠죠. 24년 중간고사에 냈던 내용이 뭐냐면 그는 선수들이 다치면 그들을 돌봅니다 라고 하는 거 일치하는 거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동사에 수일치 시켰는지 시제일치 시켰는지를 꼼꼼히 물어보는 게요. 당연히 그는 돌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he took he take 그냥 안 되고 he takes 동사의 수일치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en they get hurt라고 해서 시제일치까지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즉 여기에서도 하나하나 꼼꼼히 기초에 충실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역별 고득점 전략 말씀드리면 독해는 내용일치,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도 물어보고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올해 또 어떤 추가적인 응용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유형별로 꼼꼼히 물어보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 그리고 영작 같은 경우는 어법에 대한 용어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왜 굳이 여기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용어
용어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용어를 기반으로 해야지 학생들이 나중에 이해가 더 잘 되고 더 멀리 나아가서는 고등학교 어법을 배우는데 좋은 다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근거 서술 기반에서 개념 정리해야 되고, 또 이 학교에서 하는 게 어법 뭐 있는 대로 모두 고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문법 하나하나 수 일치시켰는지, 시제 일치시켰는지 검토를 하는, 그러니까 일단 기초에 충실한 점을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하나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휘는 아무래도 어휘를 다른 학교보다 많이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품사에 기반해서 꼼꼼하게 영영풀이, 그리고 이 영영풀이가 전치사도 정확히 쓰였는지까지 하면서 문맥에도 고려를 해서 이 단어가 쓰였는지까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법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백지 테스트로 볼 거고요.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정신요중이 많이 어법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그 기초를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 어법을 배웠으면 쓸 수 있는지를 체크를 일단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못 쓰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알아야지 본인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씀으로써 본인이 나 그러면 이 빈칸은 틀렸네, 또는 빈칸으로 냅두었네 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KNS 그 내신 그 시간표를 보시면 정신요중은 토요일 주 1회 하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합니다. 출판사 되어 있고요. 회차는 4+1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토요일 4번 하고 플러스 1은 그 직전 보강이거든요. 그 직전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업 4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전 전까지의 약간 공백이, 며칠 동안의 공백이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그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수업을 한 번 더 잡아서 학생들이 그동안 조금 잊어버렸던 거, 보완해줘야 될 거, 그 다음에 실전이랑 똑같이 다시 한번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업을 다시 한번 하는 시험 직전 막판 스퍼트입니다. 개강일은 9월 6일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KNS만의 내신 프로그램인데요. 총 4가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 필수 자료로 그 KNS만의 시그니처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학교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학교, 어떤 다른 반과도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 고유성을 갖고 있고, 그 내용을 보자면 학교 그 프린트 또는 교재를 기반으로 수업 시간에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이렇게 같이 찝어주면서 내용 파악을 하면서 하는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리뷰 테스트가 저희가 또 거의 볼 건데요. 이 부분은 특히 좀 뭐 다른 부분도 부분이지만 어법을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법상 틀린 거를 고치고 근거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정신요중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라서 고르면 되겠지만 그 고르는 문제, 객관식 100점을 위해서는 저희가 연습을 할 때는 주관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학교도 어법상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 지문이나 아니면 그냥 교과서 지문을 주고 제가 그 부분을 변형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냥 틀린 거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아라, 그리고 고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써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입니다. 이것은 즉 실전 시뮬레이션, 그 동형 모의고사죠. 똑같이 이 학교의 내신 스타일로 내서 학생들이 실전으로 갔으면 그냥 풀어보는 게 아니고 미리 몇 번 한번 풀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1번에 뭐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그럼 저도 똑같이 비슷한 유형으로 배치를 해서, 그리고 뭐 독해도 뭐 재구성을 해서 문제를 낸다. 그럼 제가 또 똑같이 재구성을 해가지고 올해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건데 한번 풀어보자. 근데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래서 긴장된 상태로 풀어서 학생들이 본인이 긴장된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문제는 맞았고 어떤 문제는 틀렸고, 그래서 오답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떤 몇 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100점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보완할 게 무엇인지까지 분석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의고사입니다. 아까 그 풀었던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모의고사 오답 리포트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할 건데요. 시험을 풀고 나서 각자 학생들한테 몇 번이 틀렸고 범위는 몇 과이고, 그 다음 유형은 뭐 독해를 틀렸는지, 어법을 틀렸는지, 뭐 어휘를 틀렸는지를 각각 체크를 하고, 그런 다음에 틀린 이유도 각각 왜 틀렸는지, 문제 이해를 못한 건지, 개념 이해가 부족한 건지, 뭐는 암기가 부족한 건지 각각 이유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그 단점을 한 번에 파악을 해서 다음 시험에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는 그럼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게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서 다음 수업 시간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직전 보강 시간에 집중적으로 제가 보완을 해서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충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는 될 때까지 저희 학원만의 스파르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최대한 도와줄 예정입니다. 내신 프로그램 보시면 그래서 1회차는 저희가 그 OT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 전년도 기출 분석을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 재작년,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이런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시간부터 그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수업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부터 그 암기 테스트 봅니다. 그리고 2, 3, 4회차는 계속해서 또 암기 테스트, 리뷰 테스트, 모의고사, 그 다음에 뭐 테스트나 과제가 뭐 100% 달성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후관리를 통해서 끝까지 보완을 해줄 것이고요. 직전 보강,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그동안에 학생들이 필요한 보완점, 그 다음에 최다 오답 리뷰, 그리고 실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업 전날까지 영어 시험 100점을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이끌어주는, 높여주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내신을 준비를 할 때 단지 그냥 시험만을 위한 그냥 단기간의 특강이라기보다는 내신을 통해서 어법은 어떻게 공부를 하며 어휘는 어떤 부분을 내가 포인트로 봐야 되며 라고 하는 진짜 실력을 쌓아서 평소에 정규반에서 또는 내신 그 외의 시간에도 공부를 할 때 진짜 실력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신 수업 시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대비는 알찬 시험 대비 KNS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